노다지 썰전. 자,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한화솔루션이 무려 3,5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기업 하나가 휘청일 수도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죠.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2026년 올해 이 모든 투자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극적인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2025년의 적자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아주 똑똑하고 또 필연적인 투자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그 결실을 확실하게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전망에 그렇게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 실적에서 보인 문제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 생긴 일시적인 성장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지금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재무 부담이나 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2026년의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너무 이른, 좀 장밋빛 희망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터 한번 보죠.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미국 세관의 통관 지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이미 작년 12월에 완전히 해소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모듈 판매량이 작년 4분기보다 무려 50%나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제품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까지 오를 걸로 보여서 당장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AMPC, 그 미국 정부가 주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만 해도 1분기에 2천억 원 초반대로 예상돼요. 이보다 더 확실한 회복 신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 잠깐만요. 그 1분기 판매량 급증이라는 게 혹시 그동안 통관이 막혔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앞으로도 쭉 이어질 지속 가능한 회복 신호라고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4분기 실적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교훈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바로 통관이라는 외부 변수 단 하나에 수천억 원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이 사업 구조가 취약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작년에 통관 문제가 터졌다면 올해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가 문제도 심각해요. 요즘 국제 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 모듈의 핵심 원자재거든요. 제품 가격 올리는 것보다 원자재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이거 결국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원자재의 가격 상승 압박이 있다는 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작은 그림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 구조적인 변화를 봐야죠. 지금 미국 정부가 FEOC,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관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쓴 제품은 안 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여기에 반덤핑 관세 같은 무역 장벽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발을 붙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현지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그것도 공급망 전체를 갖춘 기업은 한화솔루션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화솔루션 제품에 이른바 메이드 인 USA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결국 시장이 받쳐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어요. 25D라는 세제 혜택이 끝나면서 올해 미국 전체 주택용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20%나 줄어든 3.6기가와트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한화솔루션 원자만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EPC라고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짓고 개발해서 파는 사업인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작년 4분기에도 프로젝트 가치가 변동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회사에서도 올해 이 사업으로 매출 4조 5천억 원을 올리겠다고 목표는 제시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그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솔루션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카타스빌 공장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태양광의 시작인 인곳부터 웨이퍼, 셀, 그리고 최종 제품인 모듈까지 모든 걸 한 곳에서 수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외부에서 부품 조달하느라 생기는 문제나 원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 변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AMPC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미국 안에서 만드니까요. 올해 카타스빌 공장까지 완전히 가동됐을 때 예상되는 AMPC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500억 원입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미국 법에 따라 예정된 막대한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주택용 시장이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 구조적인 수혜로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표현이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 막대한 투자의 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는 거죠.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93%, 순차입금 비율은 109%까지 치솟았어요. 총 차입금, 그러니까 빌린 돈의 총액이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모든 것을 걸고 엄청난 빚을 냈다는 겁니다. 이 투자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재무 상태로 어떻게 안정적인 성장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무 부담 증가는 무분별한 확장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 태양광 생산기지 완전 구축이라는 아주 명확한 전력적 목표 아래 진행된 철저히 계획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투자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올해 설비 투자, 즉 캐펙스는 1조 2천억 원으로 작년 1조 9천억 원에 비해서 대폭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돈을 쓰는 단계는 끝나고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단순히 부채 비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성격과 지금이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그림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태양광 투자가 마무리 단계라고 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태양광이라는 이 주력 사업이 흔들릴 때 회사의 실적을 방어해줄 다른 사업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사업인 케미칼 부문,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까지 모두 나란히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건 뭐 한쪽 날개가 부러졌는데 다른 쪽 날개도 성취하는 그야말로 동반부진의 늪에 빠진 형국입니다. 특히 케미칼 사업은 중국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언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안개 속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이 모든 기대를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그건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사업부들이 최악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회복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케미칼 사업의 경우 작년 4분기에 대규모 정기 보수가 있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점검했으니 당연히 적자가 났죠. 그 기저효과만으로도 올해 1분기에는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고요. 또 최근에 중국이 PVC라는 화학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중단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오히려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4분기에 지분법 손실이 컸던 것도 여천NCC라는 회사의 일회성 손실 반영 때문이었고요. 이렇게 작년의 실적을 짓눌렀던 일회성 요인들이 올해부터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최악의 터널은 지났다는 신호가 훨씬 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무적으로 압박이 심하고 다른 사업부도 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믿을 건 미래 성장 동력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같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솔직히 이게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연구실 수준을 갓 벗어나서 파일럿 라인에서 검증하는 단계잖아요.
언제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 구체적인 시점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기술이 당장 눈앞에 닥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만회해줄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단기 실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죠. 당장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차세대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성장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보적인 수혜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서 만든 제품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요. 기본 투자 세액공제 30%에 미국산 부품을 추가로 쓰면 10%를 더 얹어주는 DCA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완전한 생산 체인을 갖춘 하나솔루션만이 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법으로 확정된 미래의 이익입니다. 그 정책의 달콤한 이면에도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첫째, 기술 특허 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경쟁사인 퍼스트솔라와 탑콘 기술을 두고 소송이 붙었는데 최근 미국 특허청이 절차상의 이유로 검토를 거절했을 뿐이지 하나솔루션 기술의 특허 무효성이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죠. 둘째, IRA 혜택이 크다는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 내에서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IRA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모든 낙관론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자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걸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그런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PO, 즉 제3자 소유라는 사업 모델을 통해서 2032년까지 미국 주택용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모듈을 파는 걸 넘어서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모델입니다.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셈이죠.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 드러난 그 막대한 재무적 부담, 그리고 통관 사태에서 본 것처럼 외부 변수에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 여기에 주력 사업을 받쳐주지 못하는 다른 부문들의 동반부진까지 고려하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희망적인 신호보다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리스크가 여전히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저의 최종 의견은 다릅니다. 2025년의 대규모 적자는 실패가 아니라 미국 태양광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성공적인 전력적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통관 같은 일시적인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고 모든 투자의 결정체인 카터스빌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6년은 IRA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본격적인 투자 회수를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위기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솔루션이 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도박과도 같은 투자의 결실을 맺고 하늘로 비상할지 아니면 그 투자 부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전하게 될지 올해 2026년의 성과가 그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흥미로운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